유리로 지은 숲이 거대한 숨을 들이쉬듯 새벽빛을 머금는다. 환한 공항의 바닥은 호수처럼 번들거리고 발자국 소리들이 물결처럼 겹쳐진다. 한미정은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벤치 끝에 앉아 있었다. 손등의 흉터들이 조명을 받아 더 도드라졌다. 며느리 선아래는 익숙한 미소로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체크인하고 바로 올게요. 아들 박윤호는 엄마 물은 충분히 드시고 휴대폰은 내가 잠깐 하고는 말을 흘린 채 서류를 들고 사라졌다. 공항의 웅성거림 속에서 미정의 시간만 서서히 굳었다. 반복되는 안내 방송이 공기를 채울수록 의자 금속의 냉기가 엉덩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냉정한 기계음뿐이었다. 카운터의 직원은 모니터를 고개 숙여보다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예약은 오늘 오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말이 미정의 체온을 빼앗아 갔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은 더 이상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익숙한 숫자 배열을 눌러도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우편함에서 붉은 등기 봉투가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등기 부등본에는 소유주가 아들 박윤호로 바뀌어 있었다. 함께 든 위임장에는 한미정이라는 도장이 깊게 찍혀 있었다. 선명한 원형의 테두리가 종이를 파고든 흔적이 손끝에 거칠게 닿았다.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손이 내 집을 내줬다고?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답 대신 결심을 밀어 넣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일이 미정의 평생이었다. 새벽 5시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물을 붓고 마른 멸치를 손으로 싹 풀어 넣으면 물은 이내 국물이 될 준비를 했다. 거품이 피어오르는 속도를 보며 불을 조절하는 건 그녀의 특기였다. 너무 세면 매워지고 너무 약하면 심심해졌다. 적당히 끓이는 법은 사람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다그치면 달아나고 방치하면 식어버렸다. 남편 박도연은 버스 정비사였다. 그의 손톱 및 기름때는 비누로도 완벽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미정은 그 손을 사랑했다. 그 손은 집으로 들어올 때면 늘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손이었다. 도연이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해 미정은 국을 끓이면서도 그가 먹기 좋게 물을 얇게 썰고 소금을 한 꼬집씩 아껴가며 넣었다. 떠나던 날 도연은 눈으로만 말하였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장례가 끝난 날 윤호는 어깨를 내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지켜. 그 한 문장이 미정의 겨울을 버티게 했다. 이후 나래가 집에 드나들며 다정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어머님과 브런치 만들기 그리고 어머님과 병원 가는 날 같은 제목의 영상이 화면 속에서 반짝였다. 카메라 앞에 나래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투와 눈웃음을 지녔고 촬영이 끝나면 어김없이 현실의 말투로 돌아왔다. 어머님, 물기 좀 닦아주세요. 화면에 얼룩이 잡히면 안 예뻐요.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친절이라는 옷을 입은 채 경계를 조금씩 밀어붙였다. 윤호는 늘 바빴다. 그의 휴대폰은 초조하게 떨렸고 화면 속 숫자들은 늘 그를 몰아세웠다. 그는 어느 날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와 말했다. 엄마, 보험 수령인만 우리 쪽으로 바꿔놓자. 이렇게 해야 엄마 노후에 도움이 되거든. 미정은 글자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우선으로 택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서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고 믿었다. 사람을 믿으면 서류도 믿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 믿음은 오래된 습관이었고 오래된 습관은 가장 먼저 악용된다. 윤호는 또 말했다. 엄마, 현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바꾸자. 요즘 위험하대. 그는 메모를 남기지 말자고 했다. 혹시 잃어버리면 더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말은 모두 옳았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은 늘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옳은 말이 옳지 않은 의도를 숨길 때 사람은 가장 쉽게 속는다. 밤이면 미정은 도연의 영정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하루를 보고했다. 여보, 윤호가 참 든든해. 나래도 살갑고. 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영정 속 미소가 항상 같다는 사실이 그녀를 오래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고요한 미소도 때로는 경고였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여행을 앞두고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나래가 사준 밝은 블라우스를 걸쳐 보았다. 낯선 색이 피부 위에 내려앉았는데 그녀는 어쩐지 그 색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평생 검정과 회색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화사한 색은 낯설미였다. 그러나 낯설은 설렘과 닮아 있었다. 이 나이에도 여행을 가는구나. 혼잣말을 했고 그 말이 스스로를 조금 웃게 만들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그녀의 속도와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다. 나래는 손목을 잡아 이리저리 이끌며 어머님 여긴 사진이 잘 나와요라고 말했다. 윤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내가 잠깐 설정만. 그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안심은 경계를 지우고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빈틈이 생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미정은 자신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목적지는 누군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결국 카운터에서 예약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한층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고 현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익숙한 숫자들이 그녀를 밀어냈다. 우편함에서 튀어나온 등기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등기부등본의 이름은 바뀌어 있었고 위임장은 바로 그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다. 한미정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끝이 찍어낸 원을 기억하지 못했다. 공원 정자에 앉아 통장 내역을 펼쳤다. 적금과 생활비가 한날 한시에 흘러나간 흔적이 깔끔했다. 숫자는 감정이 없지만 사람의 삶을 가르는 데는 무자비하게 유능했다. 미정은 울지 않았다. 울음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빼앗고 남는 게 적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울어봤자 따뜻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 같았다. 명령은 방향을 준다. 방향은 발걸음을 만든다. 복지관 상담실의 의자는 조금 삐걱거렸고 책상 모서리는 오래된 종이칼의 흠집으로 거칠었다. 변호사 류세진은 서류를 받으며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급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눈이라는 걸 미정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공항과 현관, 등기부와 위임장, 통장과 전화기의 침묵까지 차분하게 풀어놓았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기만과 배임입니다. 위임장의 진위를 가리고 이체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를 따지고 공항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면 길이 열립니다. 전자서명이 남겼을 흔적도 찾아보죠.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사람의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은행에서는 이체 신청서 사본이 나왔다. 서명은 분명히 한미정이었지만 회계 리듬이 달랐다. 사람의 필체는 걸음걸이와 닮아 있다. 흉내낼 수는 있어도 숨은 박자를 속일 수는 없다. 세진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필적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동시에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항과 전자서명 업체의 자료 보존을 요구하죠. 그날 밤 미정은 쉼터의 작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세워두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조금 낯설게 보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가족이라도 낯선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영상은 복지관의 계정에 올라갔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응원의 말들이 화면에 매달렸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함께 싸워요. 글자들은 손을 잡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반대의 글자들이 쌓였다. 선아래의 메일함엔 브랜드 안전 문제로 계약을 보류한다는 통보가 이어졌다. 그녀가 쌓아 올린 화면 속 세계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있었고 그 토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윤호는 회사에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책상 서랍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공구 가방을 찾아냈다. 가방 입구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한번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읽고 싶지 않은 진실들은 때로 읽지 않는 용기로 위장된다. 그러나 읽지 않는다고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방향을 잡았다. 공항의 기록은 두 사람의 동선을 담담히 보여주었다. 벤치에 미정을 앉혀두고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가는 뒷모습. 주차장에서 결제된 카드의 명의는 선아래였다. 은행의 시스템에는 이체가 실행된 시간과 절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된 기기와 접속 위치 정보는 화살표처럼 같은 곳을 가리켰다. 말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정은 경찰서 복도에서 두 사람과 스쳤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고 나래는 눈을 곱게 들었다. 어머님, 솔직히 우리도 많이 참았어요. 그 말은 달콤한 설탕 코팅을 입었지만 안쪽은 차갑고 단단한 돌처럼 굴러 들어왔다. 미정은 입술을 다물었다. 대답이 상처를 더 벌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기록과 절차로 싸울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가 아닌 전략이었다. 윤호는 밤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풀었다 메었다. 그의 얼굴에는 계단을 오르내린 사람의 숨이 묻어 있었다. 결국 그는 공구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박도연의 글씨는 단정했으나 꾸밈이 없었다. 윤호야, 엄마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다. 돈이 급하면 내 공구를 팔아라. 사람을 팔지 마라. 짧은 문장이 그의 가슴을 꽉 조여왔다. 그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편지를 가방에 다시 밀어 넣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족쇄였다. 그는 족쇄를 쥔 채로 계속 걷고 있었다. 선아래는 라이브 방송을 켰다가 끄는 일을 반복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던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없이 울었다. 눈물은 화면에 남지 않았지만 눈물 뒤의 공기는 다음 날까지 무겁게 이어졌다. 법정의 공기는 얇고 차분했다. 방청석의 나무 의자는 사람들의 체온을 조금씩 흡수했다가 내뿜는 듯했다. 미정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손등의 흉터 위에 바른 보습제가 반짝였다. 그녀는 손가락을 가만히 맞잡았다. 검찰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다. 은행 직원은 절차를 설명했고 이체 서류의 서명이 원래의 필체와 다르다는 사실이 필적 감정인의 입에서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전자기록 분석 전문가는 간결히 말했다. 위임장을 전자서명한 기록은 특정 기기와 특정 위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기기와 일치합니다. 말 사이사이에 문서와 도표가 들어왔고 도표의 선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변호인은 가족 간 신뢰에 기반한 선의의 위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는 고개를 들어 차분히 물었다. 선의라면 왜 공항에서 피해자를 두고 떠났습니까? 선의라면 왜 주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었습니까? 선의라면 왜 동일한 날 대규모 이체가 실행되었습니까? 질문은 칼날처럼 짧았고 짧을수록 깊었다. 미정은 증언대에 섰다. 나는 평생 국을 끓이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내 도장이 누군가를 베는 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내 집을 되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도장이 다시는 칼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의 공기를 채우기엔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확인용 이미지 한 장이 떠올랐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절차상 자동으로 저장된 이미지였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아니었다. 그저 절차가 남긴 그림자였다. 방청석에 숨이 고르게 멈췄다. 말은 멈추었지만 기록은 말을 이어갔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선고일의 법정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판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었다. 피고인 박윤호, 선아래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1억 6천만 원을 명하고 부동산은 원상복구한다.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머물렀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박수 대신 조용한 숨이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변호사 류세진이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막았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노란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차창 밖을 보며 속삭였다. 도연 씨, 나 이제 국을 나를 위해 끓일 거예요. 그 말은 다짐이자 보고였다. 오래 끓여 맛을 낸 국처럼 오래 견뎌 얻은 문장이었다. 한 달 뒤 시니어 협동주택 가치의 마당에서 미정은 금자나를 심었다. 흙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삽이 2번 들어가자 흙냄새가 올라왔다. 작은 공동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다. 누군가는 짭짤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딱 좋다고 했다. 의견은 달랐지만 식탁은 따뜻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고 그녀는 가만히 듣다가 먼저 물었다. 혹시 서류를 같이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새 모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 각자의 서류를 같이 읽고 이해하는 모임. 도장이 칼이 되지 않게, 글자가 함정이 되지 않게 함께 읽는 연습. 밤이 되면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심은 금자나가 내년 봄에 어떤 노란빛을 보여줄지, 다음 주에는 물을 큼직하게 썰어 칼칼한 국을 끓일지, 그리고 언젠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과 작은 책을 만들어 서로의 이야기를 엮어볼지. 마지막 줄에 그녀는 또박또박 적었다. 집을 잃고 나를 찾았다. 아들을 잃고 세상을 얻었다. 내 이름으로 산다 한미정. 창밖에 비가 한 차례 지나갔다. 금자나 이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흙으로 스며들었다. 사람의 삶도 그렇게 스며든다. 크게 소리 내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미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조용히 웃었다. 당신 이제 정말 걱정 말아요. 나는 나를 지켜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